고려시대 왕사국사 책봉 의례와 군신관계 교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사는 중국에서 국가적 원로를 스승으로 삼아서 자문을 구하던 것의 영향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신라하대 왕실에서 당대에 덕망 있는 선승을 수도로 초빙해서 국사로 대우를 했었는데 고려 왕실의 경우에는 국사에 더해서 왕사까지 두게 됩니다. 고승을 수도로 모셔서 왕이 배례를 함으로써 왕사나 국사로 예우했던 것인데요. 왕이 계수, 국공 등의 구의지례, 즉 제자로서의 의례를 전개를 함으로써 극진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왕사국사는 의례상 국왕 상위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고려를 불교 국가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왕사나 국사를 모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의지례나 사자지례로 대표되는 사례, 즉 불교식 의례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왕사국사 역시 책봉의례 일반의 절차와 통하는 일정한 패턴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의례를 재구성해보고 재구성한 것을 토대로 해당 의례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사국사 의례, 즉 불교식 의례를 왜 책봉의례 범주에서 다루는가를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자료는 인종대 왕사가 된 학일이라는 승려의 비문의 일부입니다. 체크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승려를 왕사로 모시는 과정이 책문을 수여하는 의례, 즉 책례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종대 왕사가 된 직연 비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책문을 수여한 일련의 의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받기를 마치고 마침내 대내로 들어가서 친히 사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구 방향입니다. 왕사국사 책봉의례의 경우에는 관련 의주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승려 비문 내에 있는 임명 과정과 고려사의 임명 기사 등을 분석을 해서 책봉의례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책봉의례 절차 중에서 주요 단계로 수책과 사례라는 절차에 주목을 했고요. 그 장소 구분의 경향성을 포착해서 책봉의례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의 목차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의례 절차는 제가 이제 총 8단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조서를 내려서 승려를 입경시키고 궐 근처 사찰에 승려를 궐 근처 사찰에 모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왕사 혹은 국사로 책봉할 의사를 밝히고 신하들의 동의를 구한 뒤 조서를 내려서 지역 사원을 주재하고 있던 승려를 입경시키고 궐 근처 사찰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책봉을 준비할 사찰을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찰로 사신을 보내서 책봉 의사를 담은 최초의 서신을 전달을 합니다. 왕의 서신을 받은 승려는 장이나 표를 올려서 사양을 했는데 왕은 제3 사신을 보내서 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중사나 지주사 등의 인물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때 파견된 사신들은 두세 차례 왕과 승려의 사이를 오갔고 왕의 의중을 더욱 극진히 진술함으로써 승려의 응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보통 여러 날 소요가 되었는데 가장 길게는 이제 20여일까지도 소요된 기록이 나옵니다. 대관전에서 책문이 나가게 되는데요. 승려가 거처하는 사찰의 전정에 책문을 받을 자리, 그리고 그의 문도들과 집사관의 자리를 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사 일행이 출발을 하는데 이때는 대체로 3, 4품 정도의 관인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책문을 수여하는 단계입니다. 승려는 책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찰의 전정에서 책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서와 책, 책함, 인, 의물, 일체가 수여됩니다. 왕사는 후에 직에서 물러나서 하산을 해서도 인장을 계속 지니고 있었고, 승려가 이제 사망하고, 그러니까 입적하고 나서를 전후로 해서 문도들이 반납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승려가 대내로 들어가는데요. 책문 수여를 마치고 나서 해당 승려를 보통 4일 후 대내로 들어가게 해서 왕이 친히 승려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피책봉자의 상표 의례에서 부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의 단계입니다. 전상에 왕자를 설치하고 전정에는 백관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면복을 갖추고 승려를 전상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먼저 승려의 배례를 받은 뒤에 답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왕은 자리를 피하고 피석 의식을 행하고 북면을 해서 제자로서의 예를 갖추게 됩니다. 왕이 백관을 통솔해서 막배 혹은 구배를 행하는데 이 막배라는 것은 오체투지를 말합니다. 오체투지는 머리와 사지를 바닥에 붙여서 부처에게 귀의하는,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세를 펼치던 것에서 연원한 행위입니다. 이 막배나 구배를 받는 승려 역시 왕에게 답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 공민왕이 왕사 승려 선연을 책봉을 하는 과정에서 구배를 행했고 당시에 선연이 왕의 구배를 내리서서 받기만 하고 답배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이후에 굉장히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례 단계에서는 왕이 직접 백관을 통솔하고 의례상이지만 자리를 내주고 또 머리를 숙여서 왕사 혹은 국사가 된 승려를 즉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끝으로 백관의 하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백관조하라는 것은 책봉이 완료되고 재상과 추밀관이 문무백관을 인솔해서 표문을 가지고 대관전에 나아가 축하하는 절차였습니다. 이 왕사국사 책봉을 마친 것에 대한 신하들의 축하 절차였으므로 응당 왕이 하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상의 절차를 표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책문을 수여하고 사례를 하지 못한 채 승하했을 경우 사왕이 이어서 사례를 거행하기도 했고요. 전때에 책봉된 왕사나 국사에 대해서 사왕이 다시 사례를 거행함으로써 관계를 돈독히 하기도 했습니다. 왕사국사 책봉은 수책과 사례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려사 내에 왕사나 국사를 책봉 기사 기재 기준의 3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제서가 내려진 시점, 그리고 수책을 마친 시점, 그리고 사례까지 완료한 시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일제기 구의지례, 그러니까 사자지례를 거행해서 승려를 왕사국사로 모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계를 받는 왕이 부처의 화신을 향해 극진한 공경 의례를 펼친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승려 관고의 발급을 시작으로 왕사국사도 책봉 배경이 적힌 교서와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이 최고 수준의 임명문서인 책문이 수여되면서 수책이라는 것이 의례상의 주요 절차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고의지례, 사자지례 등의 사례는 수책과 백관조와 사이에 위치하게 돼서 일련의 의식 중의 하나로 변화하게 됩니다. 해당 의례를 재구성해본 결과 발책부터 백관조화까지 여타 책봉 의례 절차와 일면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책을 마치고 승려를 대내로 맞이하면서 의례 장소가 한 차례 변화하게 되는데요. 6번에서 보이는 승려가 대내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먼저 의례 장소의 경향성을 대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책봉 의례 일련의 의식 절차가 한 공간에서 일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국초에는 주로 산하선원이나 내재서원과 같은 내도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태조 진영을 모신 봉은사도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종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내재석원이 책봉 장소로 채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궐 밖에 있는 봉은사보다는 대내 내재석원이 책봉을 거행하는 데 보다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후 책봉 의례에서 대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례 절차에 따른 장소 구분의 경향도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사국사 책봉 의례에서 장소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문을 수여하는 장소는 궐박 사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공공성, 개방성을 지닌 공간이었고 수책 의례를 거행하게 될 때 승려의 문도들이 참석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책사 일행은 책문을 가지고 가서 왕명을 선포하고 또 독책관은 책문을 읽습니다. 책문을 받는 사람은 배례를 시작으로 조서를 받는 자리와 책문을 받는 자리에서 정해진 의식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몸을 굽히고 꿇어앉아 책문을 받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는 제배, 무도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궐박 사원에서 펼쳐진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내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대내의 장소는 내재석원에서 점차 대내의 일반 정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경전이나 금명전 등의 이 내재석원은 대내에 위치한 사원이었고 고려시대 내원당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왕실 사원이었습니다. 특히 궁성 후원 지역에 조성이 돼서 국왕의 편전과 가장 가까운 사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례의 장소는 이후에는 점차 명시되지 않고 다만 대내로만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대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대내 어느 곳인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으나 예컨대 강종대 직염의 경우를 보면 그 직염 비문에서는 대내라고 되어 있지만 고려사에서는 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순영전, 연경궁 등의 경우들도 확인이 됩니다. 여타의 책봉 의례와 마찬가지로 수책의 절차가 확립되면서 승려는 궐 근처 사원에서 책문을 받은 뒤에 대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책봉된 승려가 대내로 들어가서 왕을 대면한 것인데 이것은 여타 책봉 의례로 치면 피책봉자가 내전으로 들어가서 왕을 조아라는 것에 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책봉 후 승려의 부표, 즉 상표 의례가 면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신뢰가 제거되면서 오히려 대내에서는 사례가 구현됨에 따라 왕과 승려의 관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례의 장소로 점차 굳이 내재석원이 아닌 일반 전각이 채택되어 간 것은 피책봉자가 대내로 왕을 뵈러 들어가는 절차 자체에 더 무게가 실려갔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백간조화까지 모두 거행되고 나면 책봉 의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왕사국사 임명 역시 책봉 의례 일반의 절차를 따르는 방향으로 일반의 책봉 의례 체계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례도 책봉 의례의 일련의 의식 절차 중에 하나로 변화되게 됩니다. 실제로 책봉 의례를 담당한 임시 기구가 모두 봉숭도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관청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피책봉자의 성격이나 의례 참여 구성원은 달랐을지라도 동일한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의례 절차가 전체적으로 통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봉 의례를 통해서 왕과 승려는 전날의 군신 관계를 전제하게 되고 이후에 사자 관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례의 절차는 고려의 왕이 숭불군주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